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패키징 플랫폼 올패키징입니다. 올패키징은 2024년 12월부터 PPWR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세부 기준이 없다는 시장의 인식과 달리 이미 기준은 존재하며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제5조 유해물질만 준비하면 된다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전반적인 요구사항은 물론 12조 라벨링 등을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왔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최근 EU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PPWR 가이드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시행까지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국내 유일 패키징 플랫폼인 올패키징은 다시 한번 PPWR의 본질을 짚고자 합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PPWR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정 해석의 오류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올패키징은 PPWR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특집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올패키징 TV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패키징의 흐름과 정보를 빠르게 접하시길 바랍니다. PPWR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 문서를 3월 31일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핵심 조항의 내용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PPWR 5조에서 PFAS 시험 관련 혼란이 있었는데 총불소 함량이 50mg/kg 이하이면 식품 접촉 포장재로 적합한 것으로 하여 별도의 PFAS 시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6조 1항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2026년 8월 12일까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6조 2항의 재활용 설계 요건과 관련한 평가 방법론을 2028년 1월 1일까지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6조 1항과 6조 2항의 이해 부족과 2030년 시등급 이하 출시 금지라는 조항에 따라 2030년까지 시간이 있다는 오해가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6조 2항 A의 재활용 설계 요건 적용 전까지는 제조사가 9462EC 지침과 관련 통일표준 EN 13430을 준수해 재활용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10조 포장 최소화 요건 또한 제6조와 마찬가지로 적용 시점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포장만 시장 출시가 가능하다는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2029년까지는 준비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침서에 따르면 제70조 1항 B에 의거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및 통일 표준인 EN 13428-2004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즉 현재도 포장 최소화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변화는 성능 기준의 대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마케팅적 목적이나 소비자 수용성이 추가적인 포장 무게와 부피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PPWR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성능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7년 2월까지 마련될 신규 통일 표준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표준을 준수하면서 신규 표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EN 표준에 따라 기능성 위주의 최소화 설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에 많은 지침 문서의 내용들이 있으며 이런 새롭게 해석된 EU위원회의 지침 문서 기반 PPWR을 재해석하는 세미나를 4월 28일 올패키징 교육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패키징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포장재 수성 코팅 전문 기업 KWC.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은 PPWR 대응이라고 하면 제5조 유해물질 시험 성적서만 준비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히 말해 PPWR의 극히 일부만 이해한 수준이며 당장 8월부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술 문서를 어떤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입니다. PPWR에서 말하는 기술 문서는 단순한 자료 정리나 시험 성적서 모음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해당 포장재가 유럽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즉 포장재의 재질, 구조,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장 최소화 설계까지 모두 설명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술 문서는 단순히 설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설명을 기반으로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적합성 평가가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기술 문서가 완성되었을 때에만 적합성 선언서, DOC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PPWR 대응의 핵심은 시험 성적서가 아니라 기술 문서이며 기술 문서의 핵심은 적합성 평가를 통한 입증입니다. 이 기준 없이 작성된 기술 문서는 유럽 시장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후 시장 진입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 문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60년 전통과 페트 IML로 여는 친환경 패키징의 미래. 한일프라콘.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술 문서 작성과 적합성 선언서, DOC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적합성 평가 의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PWR 제15조, 제조업체의 의무를 보면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8조에서는 이 적합성 평가 절차 자체를 명확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합성 선언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닙니다. 이 포장재는 PPWR을 충족한다는 것을 기업이 법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서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법적 책임은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술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적합성 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수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유럽 시장에서 벌금, 리콜, 시장 퇴출과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PWR에서 말하는 대응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입증하고 그 책임을 선언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에 맞는 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 구축입니다. 세계 최초 금형 호환 기술 상용화 페트 성형기 전문 기업 네오블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 시험이 아니라 포장 설계에 대한 이해, 패키징 엔지니어링 기반의 공학적 해석,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와 검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적합성 평가는 ISO IEC 17020 기준의 검사기관 체계에서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히 포장 최소화와 같은 항목은 시험이 아닌 설계 적정성과 감량 가능성을 판단하는 전문적인 공학 영역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PPWR의 주요 조항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며, ISO, IEC 17020 기반의 검사 역량과 포장 공학적 해석 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 검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 포장 기술 시험 연구원 KF는 포장 최소화 평가와 기술 문서 적합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기반으로 PPWR 대응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 PPWR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준비. 친환경 포장 기술 시험 연구원과 함께하세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PPWR 대응을 담당자 한 사람의 업무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PPWR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를 국내 규제 수준으로 판단하고 실무자에게만 맡겨두는 경우 기술 문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적합성 평가 없이 적합성 선언서가 발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수출이 진행되면 판매 중단, 리콜, 벌금, 거래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PPWR 대응은 실무자의 일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친환경 수축 라벨 에코PP 생산 기업 동일화학공업. 현재 국내 제조기업들의 PPWR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포장재 제조기업의 대응 부재에 있습니다. 많은 포장재 기업들이 PPWR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규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PWR 제16조에 따르면 포장재 제조업체는 제조기업이 요구할 경우 재질, 구조, 시험 데이터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우리 일이냐는 인식으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제조기업은 기술 문서를 완성할 수 없고 결국 제품은 유럽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PPWR 대응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PPWR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향후 국내 공급망 시스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완성도 높은 친환경 연포장을 제조하는 신일인더스. 2026년 8월 12일, 이 날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이 시점을 PPW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으로 인식하고 이미 재질 변경과 포장 최소화 설계를 통해 시장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이 날을 단순한 시작일로 보고 2030년을 대응의 종료 시점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PPWR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포장재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이 책임은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2일은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포장재만이 유럽 시장에서 검증받는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시장 혼란과 함께 판매 제한, 리콜, 법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쇄 및 가공 전문 기업 세흥 SP. PPWR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속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패키징은 국내 유일 패키징 플랫폼으로서 PPWR 대응을 위한 포장백서를 제작하여 2026년 8월 12일 발간 예정입니다. 이 백서는 단순한 규정 설명이 아니라 실제 적용 가능한 포장재 기준과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까지 연결되는 실행 중심 지침서입니다. 또한 PPWR 대응 포장재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장 기준과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PPWR은 포장재가 규제 대상의 주체가 되는 규정으로 올패키징이 만들 PPWR 대응 포장백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륜포장산업. PPWR 규정 시행이 이제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진입 기준으로서 전사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